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 많이 도움 되셨나요? 아무래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도 간이시편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저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이 간이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간이식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이 많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간이식을 받기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것 같은데요. 간이식 성공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이식의 성공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간이식이 처음 시작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공률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 그 간이식 또 수술 방법이 발전되고 또 약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성공률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개월 성공률이 90%가 넘고요. 또 5년 생존율도 75% 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또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이식이 이식 선진국에 비해서는 30년 이상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더 간이식도 많이 하고 또 성공률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90년대 초반에 수술하시고 현재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또 지난다면 그분이 뭐 40년, 50년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희망을 갖고 수술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성공률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간이식을 받고 나서 거부 반응에 대한 건 일반인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부 반응이 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리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에 있었던 간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물을 이제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거부 반응이 안 생기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 억제제를 제대로만 잘 챙겨 드신다면 거부 반응은 충분히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설사 거부 반응이 오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즘은 충분히 치료를 정확하게 다 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이식을 받은 분들, 이식을 받은 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는데요. 그럼 간이식을 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나요? 간을 이제 기증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간을 일부를 이제 절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만 이제 간 기능을 좀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간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약을 복용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이식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간이식을 받은 분들이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뭐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간을 기증해 주신 분들은 이제 기증 이후에 건강이 빨리 이제 회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식품군으로 식사를 하시고, 2~3달 정도 지나시면 기증을 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유지했던 그 식사 패턴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어떤 식사에 제약이나 그런 것 없이 다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식을 받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러니까 부작용들 중에 고혈압, 그리고 당뇨, 고지질 혈증이 좀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기, 나트륨이 좀 덜 가미된 음식, 그리고 이제 당뇨를 많이 유발하는 이런 어떤 단당류 식품 위주의 어떤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을 조금 조심하신다든지, 칼로리가 많고 기름진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식사를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증을 해주신 분이나 이제 이식 환자분들이 더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동기나 바람으로 주변에서 뭐 이제 엑기스라든지 뭐 보약이라든지 버섯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권유를 많이 해온다 하시면서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후니까 운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 생체 기증자분들 중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나서의 운동은 어떤 수술 환자든지 간에 초기부터 다 가능한 운동은 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상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서 쭉 뭐 걷는다든지 달리기, 뭐 이렇게 에어로빅, 헬스 이런 정도로 하시다가 점차 근력 운동, 뭐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기증자분들은 일반인들과 거의 뭐 동일하게 운동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신데 약 수술하고 3, 4개월까지는 수술 후에 상처 부위에 그 복벽이라든지 이런 장력이 회복이 될 때까지만은 주로 이제 유연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유산소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근력 운동은 한 3, 4개월 정도, 3 내지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식 받으신 분들 중에는 뭐 올림픽에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국가대표 뭐 사이클이라든지 축구 선수 이렇게 외국에도 흔한 사례들로도 있기 때문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운동에 제약을 갖거나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견해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에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간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이식받은 간의 기능이 잘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는 이식한 그 간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복용의 용량이라든지 복용 방법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진료를 받으시면서 나타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선생님께 지시받은 치료 지시 용량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래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고 또 그에 따른 그 꾸준한 면역 억제제 복용이 중요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다 보면 부수적으로 생기기 쉬운 증상들이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이런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떤 관련 증상, 예를 들어 열이 난다든지 불편감이 있다라든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급히 뭐 진료를 보신다든지 관련된 장기이식센터나 병원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고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초창기에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한 2, 3개월까지는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균이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감염 예방 관리 수칙을 좀 잘 지키시는 그런 생활이 우리 이식 환자분들한테는 좀 중요하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상이라는 제한점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게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다른 내용들은요. 간이식편 환자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간이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생체 간 기증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말기 간 부전을 앓고 있는 이제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증자분이 이제 수술 후에 본인이 겪어야 될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 그리고 기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것을 너무 본인만 스스로 꼭 닫아놓지 마시고 의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식과 관련된 그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구하시고요. 또 이런 센터에다 문의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고 또 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고 운동이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증에 대한 불안감을 좀 이렇게 낮춰놓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기증자 검사도 하고 본인의 검사를 통해서 수술까지 그리고 또 이제 이식까지 받기 때문에요. 이식 후에 그 첫날 그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장기를 받았고 이렇게 다시 삶을 얻었구나. 이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첫 마음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도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놓치는 일이 없고 또 본인의 몸 관리를 이식 후에도 꾸준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진들과 함께 치료 협조를 잘 따라가시는 그런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이식이라는 게 참 많이 그동안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 그 결과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인들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런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술이라는 걸 결심을 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수술하고 회복기를 거쳐서 평생 동안 관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이식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또 어떻게 기증자를 구해야 될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식을 해야 될지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식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정말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복돼서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간이식에 관련된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장기식 센터에 있는 저희 그 간호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곳저곳에 있는 정보들이 또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책을 펴낸 하나의 그 목적이 되는데, 이러한 그 자료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래서 간이식을 또 준비하거나 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 환자분들을 너무 위하시는 마음이 같이 이제 책을 만들어 가면서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런 간이식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